옛날 옛적 커다란 숲 가장자리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친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무꾼은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먹을 것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새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내일 아침 아이들을 숲속 깊이 데려가서 두고 와요. 아이들이 알아서 돌아오겠지만 우린 그때 이미 떠나면 되잖아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어떻게 내 자식들을 숲속에 버린단 말이오. 그럼 우리 넷다 굶어 죽을 텐데 그게 낫겠어요? 새어머니는 밤새 졸라댔고 마음이 약한 나무꾼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두 남매는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른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이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헨젤 오빠, 이제 어떡해? 헨젤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른들이 잠든 뒤 헨젤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는 하얀 자갈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주머니가 꽉 찰 때까지 자갈을 주워 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 아버지와 함께 숲에 나무를 하러 가야 한다. 새어머니는 각자 손에 딱딱한 빵 조각을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너희 밥이다. 중간에 먹어 치우지 마라. 숲을 향해 걷는 동안 헨젤은 걸음을 멈추고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헨젤, 왜 자꾸 뒤를 보는 거냐? 아버지, 지붕 위에 앉은 흰 고양이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요. 새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어디 있어? 그건 지붕에 내려앉은 햇빛이야. 어서 걸어. 사실 헨젤은 주머니 속 자갈을 하나씩 꺼내 길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아버지가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우린 나무를 하고 올게. 두 아이는 불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레텔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집을 찾아가? 헨젤이 말했습니다. 달이 뜨면 길이 보일 거야. 밤이 깊어 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헨젤이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자갈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 자갈을 따라 걷고 또 걸어 새벽녘에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새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 녀석들. 숲속에서 자고 온 거냐? 우린 너희를 어찌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형편은 다시 나빠졌습니다. 새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졸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숲속에 버려 두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도 두 남매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헨젤은 자갈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새어머니가 문을 잠가버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헨젤은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이튿날 아침 새어머니는 빵 조각을 나눠주며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헨젤은 이번엔 빵을 잘게 부수어 걸으면서 길 위에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숲속 더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하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뜬 뒤 헨젤이 빵 부스러기를 찾으려 했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모조리 쪼아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밤새 걷고 또 걸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숲속을 헤매다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아이들 앞에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를 따라 걸어가자 눈앞에 작고 낯선 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벽은 빵으로, 지붕은 달콤한 과자로, 창문은 반짝이는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와! 헨젤이 지붕 한쪽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텔은 창문을 조금 떼어 먹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찍찍찍. 누가 내 집을 먹고 있느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에요. 그러고는 계속 먹었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손에 든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런 귀여운 아이들이.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아무 걱정 마라. 할머니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포근한 침대에 눕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습니다. 일부러 과자집을 지어 아이들을 꿰어들이고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짐승처럼 냄새를 잘 맡았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녀는 잠든 헨젤을 낚아채 작은 우리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헨젤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녀는 그레텔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 밥을 지어라. 내 오빠를 살찌워서 잡아먹어야지. 그레텔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헨젤에게는 날마다 좋은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마녀는 손가락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날마다 우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보거라. 많이 살쪘나 보게. 헨젤은 뼈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마녀는 그것이 손가락인 줄 알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도 야위었구나. 그렇게 4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살쪘건 안 쪘건 오늘 잡아먹어야겠다. 그레텔, 물을 끓여라. 마녀는 커다란 솥에 물을 가득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레텔에게 빵을 구울 화덕에 불을 지피라고 시켰습니다. 화덕 안이 충분히 달궈졌는지 내가 한번 들어가 봐라. 그레텔은 마녀가 자기를 화덕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레텔은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멍청한 것,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공간이면 나도 들어갈 수 있잖니. 마녀가 화덕 안으로 몸을 들이밀자 그레텔은 있는 힘껏 마녀를 밀어넣고 재빨리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마녀는 그 안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레텔은 달려가 오빠가 갇힌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마녀가 없어졌어. 이제 나와도 돼. 헨젤이 우리 밖으로 나오자 두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녀의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자마다 진주와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헨젤이 주머니에 보석을 한 움큼 넣었습니다. 그레텔도 앞치마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두 아이는 숲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커다란 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리도 없고 나룻배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얀 오리 한 마리가 강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레텔이 불렀습니다. 오리야, 오리야, 우리 좀 건네다 줄 수 있겠니?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 오리가 헤엄쳐 다가왔습니다. 헨젤이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레텔도 같이 타자. 안 돼. 오리가 힘들 거야. 우리 따로따로 타자. 오리는 두 아이를 한 명씩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강을 건너자 숲의 모양이 조금씩 눈에 익었습니다. 점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멀리 집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뛰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온 날부터 아버지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사이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펼치자 보석들이 방 안에 쏟아졌습니다. 헨젤도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진주와 보석이 마루 위에 가득 빛났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끝이 났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